열려라 참깨. 이 마법의 주문 한마디면 그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돌문이 열리고 막 금은보화가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릴 때부터 듣던 유명한 주문이죠.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냉혹한 주식시장, 특히 그 알리바바라는 거대한 산맥 앞에서도 과연 이 주문이 통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해볼 핵심입니다. 아, 알리바바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정말 흥미롭죠. 맞아요. 여러분, 현재 글로벌 테크 시장을 들여다보시면 아주 기묘하고 극단적인 역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수많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열풍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주가가 그야말로 대기권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근데 태평양 건너서 중국의 테크 거인, 그중에서도 대장격인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완전히 반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히려 AI가 자신들의 기존 수익 구조로 파괴할 거다. 이런 엄청난 공포감에 짓눌려서 끝없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같은 AI 기술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진짜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모순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알리바바를 둘러싼 시장의 이 짙은 불안감이 과연 진짜 펀더멘털에 기반한 타당한 공포인지 아니면 시장 전체가 일시적인 노이즈에 눈이 멀어서 엄청난 기회를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건지 오늘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팩트와 숫자부터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숫자부터 보죠. 알리바바 주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7% 이상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테크 주식들이 연일 축포를 터뜨리는데 알리바바 차트만 보면 약간 혼자 깊은 겨울잠에 빠진 것 같거든요. 그 주가 하락이라는 현상을 단순히 기업 내부의 악재로만 치부하기엔 얽혀있는 맥락이 꽤 복잡해요. 현재 알리바바의 주가에는 세 가지 아주 무거운 짐이 얹혀 있죠. 세 가지나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그 중국 내수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시 경제적 우려고요. 둘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자본 유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방금 언급하신 그 AI 관련 공포요? 맞습니다. AI가 결국 알리바바의 기존 마진을 심각하게 훼손할 거라는 구조적 공포죠.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시장은 알리바바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 아주 극단적인 디스카운트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그런 거시적인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막상 이 회사의 현재 가격표를 딱 뜯어보면 논리적으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지점이 너무 많거든요. 가격표라면 주가 수익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알리바바의 향후 12개월 추정치 기준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보면 겨우 16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와, 16배요? 그 16배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기준에서도 낮지만 이 기업이 걸어온 역사나 경쟁사들이랑 비교해보면 그 일회성이 훨씬 더 두드러지거든요. 제 말이 그겁니다. 알리바바가 지난 10년 동안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평가받았던 PER이 약 19배였어요. 기업 규모는 훨씬 커졌는데도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과거 평균치조차 한참 밑돌고 있는 상황이죠. 바다 건너 최대 라이벌인 미국의 아마존이랑 비교하면 격차는 더 충격적입니다. 아마존은 지금 엄청나게 높은 배수를 받고 있지 않나요? 평가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건 결국 기업의 실제 기초 체력보다 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포가 가격 결정에 훨씬 더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마치 그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준 복서가 방어전을 치르러 화려하게 링에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자기 발밑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고 덜컥 겁을 먹은 상황 같아요. 펀치 한번 제대로 뻗어보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링 구석에 웅크려버리니까. 관중들이 실망해버린 거군요. 맞아요. 그 모습을 본 관중들이 실망해서 챔피언의 몸값을 막 플라이급 수준으로 후려치고 있는 거죠. 펀더멘털 체급은 여전히 헤비급인데 말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오죽하면 유력 투자 매체인 배런스조차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지금 알리바바 주식이 명백한 과매도 상태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을까요? 과매도 상태. 공포 심리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네요. 네, 전형적인 과잉 반응의 구간이죠.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 공포의 실체가 과연 영구적인 손상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전환기의 일시적인 성장통인가 하는 점이죠. 그 중심에 바로 AI 비용의 역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AI 비용의 역설.
네, 다가오는 3월 19일 실적 발표 전망치를 보면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지 그 이유가 수치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네, 실적 예상치를 저도 봤는데 아주 기묘한 엇박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매출 전망치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421억 달러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파이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분명 탑라인 성장은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텀라인입니다.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1.6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3%나 곤두박질 칠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43% 하락이요? 와, 매출이 9% 늘었는데 이익이 거의 반토막 난다는 건 수익성 악화에 예민한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장 매도 버튼에 손이 갈 만한 충격적인 숫자죠. 비즈니스 규모는 커졌는데 이익이 급감했다는 건 결국 수익을 갉아먹는 거대한 블랙홀이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블랙홀이 뭔지 단서가 좀 있나요? 네,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 알리시아 얍의 최근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알리바바 내부의 핵심 AI 부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포착한 건데요. 오, AI 부서요? 알리바바의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이자 AI 챗봇인 통이채원, 즉 QN원 부서에서 최근 경영진 교체와 핵심 임원들의 퇴사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어요. 잠깐만요. 통이채원이면 지금 알리바바가 사활을 걸고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미래 핵심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미래죠. 근데 그런 부서에서 임원들이 줄퇴사한다는 건 이거 보통 심각한 적신호로 해석되지 않나요? 아무리 훌륭한 배라도 조타수를 준 선장들이 서로 싸우다 배에서 내려버리면 암초에 부딪히기 마련이니까요. 표면적으로는 가장 뼈아픈 위기 징후로 읽히는 게 당연해요. 알리시아 얌 역시 이 상황을 내부적으로 AI 전략을 둘러싼 심각한 이견과 노선 갈등이 표출된 결과로 해석했거든요. 갈등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일까요? AI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그 천문학적인 자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성능 AI 칩 확보나 서버 증설 비용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가? 자원의 분배 문제. 네, 기존 이커머스의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독립적인 범용 AI 서비스로 수익화를 꾀할 거냐? 리더십 내부에서 이런 핵심 비전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주당 순이익 43% 하락이라는 수치가 네. 바로 이 AI 튜닝과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매몰 비용, 그리고 구조조정 비용이 반영된 결과일 거라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진짜 혼란스럽고 동시에 흥미로웠던 지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경영진이 막 싸우고 퇴사하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막상 그들이 만들어낸 통이첸원이라는 AI의 시장 반응은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났어요. 상반되게 나타났다. 네. 동일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춘절 연휴라는 그 거대한 소비 시즌 동안 이 통이첸 AI 에이전트를 향한 주문과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내부 리더십은 흔들리고 비용은 치솟고 있는데 정작 엔드 유저, 즉 소비자 시장에서의 제품 수용도는 엄청나게 가파르다는 모순이 발생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신기한 장난감이라서 사람들이 막 몰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통이채널은 그냥 연구실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테스트용 챗봇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알리바바는 이미 이 AI를 자신들의 거대한 생태계 한가운데 완전히 뿌리내리게 만들었거든요. 이미 서비스의 통합이 다 끝났다는 거군요. 네, 수억 명이 매일 물건을 사는 타오바오와 티몰은 물론이고요. 오프라인 신선식품 매장인 프레시포, 심지어 중국 전역의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알리페이까지 이 Q1이 전방위적으로 이식되어 있습니다. 와, 알리페이까지요? 그러니까요. 이건 단순히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붙인 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소비 패턴, 물류 예측, 심지어 결제 분쟁 조정까지 전담하는 핵심 신경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AI가 별도의 고립된 서비스가 아니라 알리바바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커머스와 금융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3월 19일 실적 발표에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진정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할 부분은 단순히 전년 대비 이익이 43% 줄었다는 과거의 결과값이 아니에요. 결국 알리바바의 새로운 경영진이 이 Q1의 거대한 잠재력을 어떻게 수익화로 연결할 것인지 그렇죠. 그 명확한 청사진과 전략적 색깔을 시장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핵심이겠군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이 AI
AI가 장기적으로 이커머스의 압도적인 해자로 작용할 거라는 스토리를 증명해내야만 그 굳게 닫힌 시장의 지갑을 다시 열 수 있을 테니까요. 아, 듣고 보니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야 합니다. 시야를 넓힌다면 어떤 쪽으로요? 지금 채법 부서의 내부 갈등이나 이커머스 통합 과정의 노이즈에 시장의 시선이 너무 과도하게 쏠려 있다 보니까 정작 이 모든 AI 혁명을 물리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진짜 거대한 엔진을 모두가 간과하고 있거든요. 진짜 거대한 엔진? 바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부문 말입니다. 아, 클라우드. 그러니까 챗봇이 소비자와 만나는 화려한 앱이라면 클라우드는 그 앱이 숨쉬고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거대한 운영체제이자 기반 시설이라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네요. 솔직히 AI가 아무리 유려한 문장을 구사하고 막 수억 개의 상품을 추천한다고 해도 뒷단에서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처리해줄 강력한 컴퓨팅 파워랑 데이터 센터가 없다면 그냥 먹통이 되는 거죠. 네, 그건 그냥 전원 꺼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테니까요. 그래서 미주오의 애널리스트 웨이팡의 분석을 살펴보면 이 클라우드 부문이 알리바바의 펀더멘털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웨이팡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분석했나요? 웨이팡은 이번 분기에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부문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성장을 기록할 걸로 확신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단순히 중국 내 수용 웹 호스팅 서비스 정도로 과소평가하시는데 사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실상은 다릅니다. 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 자산이거든요. 와, 아시아 최대 규모. 근데 제가 그 분석에서 진짜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대목을 하나 봤어요. 어떤 대목이죠? 흔히 시장은 AI 개발하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알리바바의 기초 체력이 갉아먹히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43% 이익 하락처럼요. 네, 근데 웨이팡 애널리스트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렸더라고요. 오히려 AI가 가속화한 성장 덕분에 알리바바의 비즈니스 펀더멘탈이 점진적으로 훨씬 더 건강해지고 있다고 단언했어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지 보니까 진짜 닭살이 돋더라고요. 왜요? 어떤 생각이 드셨길래? 알리바바 스스로가 최고의 AI 챗봇을 만드느라 고군분투하는 것도 맞지만 그와 동시에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 중국 내 수천 개의 스타트업들이 자신들만의 AI를 훈련시키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버 공간을 미친 듯이 임대하고 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계속 쓰게 만드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게다가 웨이팡은 알리바바가 의심할 여지 없는 중국 최고의 클라우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완전히 쐐기를 박았잖아요. AI 열풍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현금을 긁어모으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네요. 과거 골드러시 시대에 곡괭이 파는 상인이 돈을 벌었다는 비유는 너무 흔하잖아요. 네,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고. 지금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포지션은 굳이 따지자면 금광으로 가는 유일한 디지털 유료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쥐고 있는 건물주에 가깝습니다. 와, 톨게이트를 쥔 건물주. 어떤 테크 기업이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해서 시장의 승자가 될지는 아직 완전 안개 속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거대한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며 서버를 돌려야만 하거든요. 알리바바는 아시아라는 거대한 대륙에서 그 인프라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고요. 아, 잠깐만요. 전문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서 아주 거대한 모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어떤 모순이죠? 보세요. 커머스 부문은 여전히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면서 수억 명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고 방금 우리가 진짜 입이 마르도록 감탄한 클라우드 부문은 AI 시대의 가장 확실한 톨게이트 사업으로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훌륭한 엔진 두 개가 돌아가고 있죠.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이렇게 멀쩡하게, 아니 오히려 더 격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주가는 대체 왜 향후 실적 추정치 기준 16배라는 말도 안 되는 바닥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그 16배라는 수수께끼. 네, 비즈니스는 이렇게 훌륭한데 시장은 왜 이 주식을 헐값에 매대 위로 던져버렸냐는 말입니다. 그 모순을 풀어내는 열쇠가 바로 기관 투자자들과 재무 분석가들이 입에 달고 사는 복합 기업 할인, 이른바 콩글로모올트 디스카운트라는 개념이에요. 복합 기업 할인.
비즈니스가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오히려 가치를 깎아내린다는 그 현상 말이죠.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리바바한테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보통 한 기업이 너무 비대해져서 완전히 이질적인 성격의 사업들을 문어발식으로 통제하고 있을 때 발생하거든요. 알리바바의 현재 구조를 한번 보세요.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물류 네트워크도 깔고 있죠. 네, 그리고 오프라인 신선식품 마트를 짓고 금융 결제망을 통제하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만들며 클라우드 서버를 돌리고 AI 챗봇까지 개발합니다. 와, 진짜 많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정체성이 너무 복잡해서 하나의 명확한 재무 모델로 리스크와 수익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계산이 안 서는 거군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훌륭한데 커머스 경쟁이 심화되네. 헬스케어는 좋은데 엔터 부문은 적자잖아. 이러면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수적으로 아주 거칠게 후려쳐서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아하. 각 사업부가 완전히 독립된 상장사였다면 인정받았을 가치가 그냥 하나로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하게 희석되고 마는 거죠.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건 마치 엄청나게 큰 양푼에 담긴 비빔밥 같은 거네요. 비빔밥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들어간 1-2+ 등급 한우고기, 지리산 최고급 고자리, 그리고 막 방앗간에서 갓 짜낸 유기농 참기름. 이야, 재료가 엄청난데요? 이 재료들을 따로따로 접시에 담아서 최고급 한정식집에 내놓으면 각각 엄청나게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최상급 식재료들이잖아요. 그쵸. 따로 팔면 비싸죠. 근데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양푼에 다 같이 시뻘겋게 비벼져 있으니까 시장이라는 손님은 그 안에 들어간 재료의 개별적인 가치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흔한 비빔밥 한 그릇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겠네 하고 터무니없는 헐값을 지불하고 있는 셈인 거잖아요. 와, 복합기업 할인의 맹점을 그보다 더 직관적으로 설명할 순 없을 것 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배가 고파지기도 하네요. 사실 바로 그 비빔밥의 재료들을 핀셋으로 하나하나 분리해내서 원래 매겨져야 할 정당한 가격표를 다시 붙여본 것이 미즈워즈웨이 팡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가진 핵심 가치거든요. 그 핀셋으로 떼어내는 작업을 뭐라고 하죠?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를 부분 합산 분석, 즉 SOTP, Sum of the Parts 가치평가라고 부릅니다. SOTP 분석이요? 그럼 그 핀셋으로 분리해낸 개별 재료들의 가치, 그 부분합산 분석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이 우울한 주가랑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충격적인 차이가 납니다. 일단 웨이팡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알리바바의 공식적인 목표 주가 자체도 현재 시장 거래 가격 대비 무려 43%나 상승한 주당 195달러예요. 195달러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사업부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독립적인 가치로 쪼개서 합산해보면 알리바바가 내재적으로 품고 있는 진정한 잠재 가치는 주당 최대 213달러까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와, 213달러요? 시장에서는 지금 온갖 매크로 악재랑 AI 마진 훼손 공포에 떨면서 주식을 내다 파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 장막을 걷어내고 뼈대만 싹 발라내보면 지금 당장 주당 213달러의 내재 가치가 펄떡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도대체 그 막대한 가치의 원천은 주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놀랍지도 않게 이 213달러라는 거대한 파이의 절대 다수는 우리가 앞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분석했던 알리바바의 심장과 척추, 바로 핵심 이커머스 부문과 클라우드 부문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두 개의 엔진이군요. 네, 이 두 개의 엔진이 사실상 기업 전체 가치의 대부분을 견인하고 있는 형국이죠.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약간 논리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의문이죠? 핵심 커머스랑 클라우드가 그 가치의 대부분이라면 알리바바가 그물처럼 엮어놓은 수많은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사업들이요? 네, 예를 들면 글로벌 물류 부문인 차이나오,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수십 년간 벌어들여서 금고에 꽉꽉 쌓아둔 막대한 현금 자산들은 이 계산에서 대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가격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정확히 증명해주는 대목이거든요. 기대되네요. 우리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보죠. 알리바바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는 두 개의 거대한 심장, 즉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부문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0원이라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커머스랑 클라우드 가치가 0원이라고요? 네, 이 회사가 커머스와 클라우드에서 단 1달러도 벌지 못한다고 치고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직 남아있는 곁가지 비핵심 사업 부문들, 거기에 금고에 쌓여있는 순수 현금과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투자 자산 덩어리만 싹 다 긁어 모아보는 거예요. 네네. 놀랍게도 그 자녀 자산들의 가치만 합쳐도 이미 주당 약 25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상에, 25달러요? 이건 진짜 밸류에이션의 괴리를 넘어선 어떤 코미디를 보는 것 같네요. 코미디 수준이죠,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기형적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다발이랑 예금 통장만으로 이미 수백억 달러어치를 쥐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이미 25달러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시장은 정작 이 사람이 매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이코머스 비즈니스 스킬이랑 아시아 1위의 클라우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완전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에 네, 그 사람의 모든 권리를 통째로 넘기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복합기업 할인이라는 재무적 굴레와 AI 전환기의 그 막연한 공포가 결합되었을 때 시장이 펀더멘탈을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왜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소름 돋는 팩트네요. 맞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그 거대한 숲의 생태계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전혀 못 본 채로 그냥 눈앞에서 바람에 거칠게 흔들리는 나뭇가지 하나만 바라보며 겁에 질려있는 형국이거든요. 나뭇가지 하나에 덜덜 떨고 있다. 네, 수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 테크 주식들의 수익 모델을 붕괴시킬지도 모른다는 방어적인 태도로 밤잠을 설치고 있죠. 하지만 적어도 알리바바라는 이 거대한 인프라 지배자의 맥락에서 본다면 AI는 회사를 도태시키거나 이익률을 갉아먹는 종말의 위협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구축해놓은 자신들의 톨게이트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을 강제로 몰아넣고 있는 엄청난 도약의 기회, 바로 그 자체라는 거죠. 결국 챗봇 부수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비용이 증가하는 단기적인 노이즈는 낡은 외투를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죠. 시장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이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알리바바의 독보적인 클라우드 자산 위에서 AI가 얼마나 폭발적인 현금을 창출해내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마침내 깨닫게 되는 그 순간 16배라는 압력이 풀리는 순간이 오겠죠. 네, 16배라는 말도 안 되는 압력으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이 거대한 스프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무서운 탄성으로 튀어오를 준비를 마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정말이지 열려라 참깨, 이 동화 속의 주문 한마디가 굳게 닫혀있던 막대한 부의 문을 다시 여는 기적이 주식시장에서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기업의 본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건재하다면 시장의 공포와 탐욕이 만들어낸 이런 비이성적인 가격 왜곡은 결국 강력한 펀더멘털의 궤도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시장의 섭리니까요. 그것이 자본시장의 오랜 역사이자 불변의 법칙이죠. 안개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인내심을 가진 자만이 결국 그 과실을 독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 심층 분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리를 자극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 전체가 AI 기술 전환기라는 일시적이고 거친 소음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알리바바처럼 아시아 클라우드 시장을 지배하고 압도적인 현금을 찍어내는 거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이토록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방치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전 세계의 또 다른 산업 분야에서 단순히 AI 도입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또는 경영진이 구형 모델과 신형 모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피상적인 핑계 하나로만 완벽한 구조적 성장 기회를 품은 채 대중의 사각지대에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 또 다른 전통의 거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야, 정말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숙제네요. 네, 오늘 우리가 낱낱이 파헤친 이 치열한 분석의 여정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핀셋으로 시장에 숨겨진 진주를 찾아내는 새로운 통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